네, 오늘은 아파트를 받아서 증여세를 냈는데 이렇게 낸 증여세가 적정한 증여세인지 구독자분의 질문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자분의 질문인데요. 2017년 1월경 부모님으로부터 아파트를 증여받고 증여세 1,500을 납부하셨대요. 근데 그 당시에 아파트 공시가는 8,600, 실거래가는 1억 3천. 부모님으로부터 처음 증여를 받았다고 했어요. 이 사례를 통해서 이 증여세가 정말 합당하게 계산된 것인지를 한번 보도록 할 건데, 그에 앞서서 구독하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제가 증여를 받았어요. 이 증여 재산을 평가하는 원칙은 시가거든요. 그럼 아파트는 시가가 있나요? 시가가 있죠. 어디에 나와 있죠? 여기에 나와 있죠. 여기서 말하는 시가라는 건 이 매매 사례가도 시가거든요. 그리고 유사한 경매받은 거나 공매받은 그 내역이 있다면 그것도 시가로 볼 수 있는 거예요. 바로 샀다 증여했다는 그 자체가요. 어쨌든 제가 간단한 증여세를 신고하는 방법은 예전 영상에서 한번 보여드렸었는데, 그 영상에 있는 내용을 활용해서 증여세가 도대체 얼마인지 한번 계산해 볼게요. 아주 심플했죠. 증여세 받은 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 공제를 차감한 이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되는 거예요. 그러면 전 얼마짜리를 증여받았죠? 그 아파트의 시가를 적용해야 되죠. 1억 3천. 전 처음 증여받았을 거잖아요. 5천. 그렇게 해서 계산해 보니까 과세 표준은 8천. 근데 증여세 산출세액을 계산해 보니까 800만 원밖에 안 나오잖아요. 근데 분명 이분은 1,500을 납부하셨다고 했거든요. 그럼 왜 달라졌을까요? 그분이 계산을 잘못한 걸까요? 물론 제가 잘못했을 수도 있으니까 저는 어떤 전제를 했냐면, 당연히 여기에 댓글을 남길 정도면 성년이겠구나. 그리고 말 그대로 정말 첫 징역이겠구나. 라는 걸 가정하고 5천만 원을 차감했잖아요. 근데 과연 그럴까요? 그래서 제가 한번 추정해 봤어요. 어떻게 달라질 수 있죠? 댓글 남긴 분이 미성년자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가능성은 있잖아요. 그리고 증여재산 5천만 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. 그게 2천만 원일 수도 있고요. 그래서 제가 다양한 가정을 통해서 미성년자가 아니고 처음에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했지만 안 나왔잖아요. 그래서 미성년자이고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해보고, 아예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하지 않아보고, 그렇게 계산해보니까 이 세 번째 값이 가장 유사하더라고요. 시가를 제대로 판단했다는 전제하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왜냐면 아파트 단지를 저한테 말씀 안 해주셨으니까. 이게 1억 3천이 시가라면 5천만 원이란 증여재산 공제를 하지 않았을 때 가장 실제 납부한 금액이랑 유사한 값이 나온다는 거죠. 산출세액이나 신고 납부세액이. 그분이 신고를 하셨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어요. 가산세의 의미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. 어쨌든 그분은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아요. 부모님으로부터의 첫 증여. 이게 과연 맞는 표현일까요? 저희한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는 건가요? 아니에요. 부모님으로부터 첫 증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5천만 원 공제를 적용받지 못할 수 있어요. 왜 그럴까요? 최근에 저희 거래처 사장님께서 200억을 현금 증여하셨거든요. 자녀와 손자녀들한테. 이때 저희 팀에서 신고서를 작성해서 저한테 리뷰가 왔어요. 제가 그 작성한 회계사님한테 가장 먼저 물어본 게 그거였어요. 이분들 중에서 여러 명이었는데 5천만 원 공제를 적용한 분이 있는 거예요. 일부는 적용했고 일부는 적용하지 않았거든요.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라고 하니까 그 회계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. 확인해 보셨대요. 그래서 다시 한 번만 확인해 보라고. 어쨌든 다시 확인해 보니까 결과는 똑같았어요. 적용한 분도 있고 적용하지 않은 분도 있었는데, 최근에 세무서에서 전화 왔죠. 왜 중복공제를 하셨냐고. 그래서 신고를 다시 들어갔거든요. 그러니까 내가 정말 증여를 처음 받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실제가 아닐 수 있다는 거죠.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있죠? 부모님으로부터는 처음 받았을 수 있겠죠. 그렇지만 증여세법상 증여재산 공제 5천만 원이라는 거는 직계존속이라는 그룹 안에서의 5천만 원이에요. 직계존속 범위에는 할아버지도 포함되는 거거든요. 그럼 배우자는 어떻게 될까요? 이런 걸 다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. 그리고 합산 기간 동안의 공제잖아요. 10년간의 공제액이거든요. 그리고 아까 사례에서는 신고세액 공제를
7%를 적용한 거예요. 근데 지금은 어떻죠? 지금은 3%. 예전에는 어땠죠? 예전에 10%. 이 10%는요, 아주 오래된 규정이에요. 아주 오랫동안 신고세액 공제는 10%를 해줬어요. 근데 최근에 급격하게 신고세액 공제율이 떨어지고 있죠.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? 세무서가 그만큼 징여를 파악할 자신이 있다는 거 아닐까요? 저는 그렇게 보이거든요. 그리고 가끔 1억 3천 정도 주는데 이거 신고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. 그걸 제가 어떻게 하나요? 걸릴 수도 있고 안 걸릴 수도 있겠죠. 내가 걸리면 얼마 납부하고 지금 납부하면 얼마 납부하는지 계산해 보면 좋지 않을까요? 그래서 제가 이 1억 3천을 기준으로 아까 보였던 사례별로 계산해 본 거예요. 어떤 차이가 나는지. 1억 3천 5천만 원 공제했을 때 신고했을 경우와 안 했을 경우. 그쵸? 요렇게 차액이 이렇게 나는 거죠. 400만 원, 500만 원, 500만 원. 1년을 기준으로 계산해 본 거예요. 요 납부불성시 가산세는.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. 물론 제가 신고를 하라 말아라 강요할 수는 없겠지만 그건 잘 알아서 판단하셔야 되겠죠. 네,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